인체는 어렸을 때 태아에서는 약 90%가 물입니다. 태아. 그리고 이제 이 성인이 되면은 한 70% 정도가 물이 되고, 노화가 되면은 노인에서는 50%까지 떨어져요. 우리가 주름 생기고 병 생기고 또 이 노화돼서 사망하고 이런 것들이 다 물과 관계가 있어요. 물만 충분히 마셔도 이 주름 생기는 것을 예방해주고 또 웬만한 거는 회복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체의 노화를 방지해주고 회춘하는데도 물이 절대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한 70% 정도가 물이에요. 인체에. 즉 우리 인간은 움직이는 거대한 물통입니다. 70% 정도가 물이니까. 그래서 이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는 물 없이는 못 산다고 그랬죠. 이 공기가 없이는 살 수 있는 생물이 있어도 물 없이 살 수 있는 생명체는 없습니다. 이 공기 없이 살 수 있는 생명체가 어떤 게 있을까요? 이 공기 없이 살 수 있는 거는 우리 뱃속의 장내 세균 같은 것들은 현기성균이라고 해요. 현기성균. 이 현기성균은 공기가 없어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트 같은 거 만들 때 우유를 넣고 잘 섞어가지고 락앤락 같은 것들, 이 밀폐된 걸다가 닫아둬야 돼요. 공기가 없어야 오히려 더 잘 삽니다. 그래서 이 공기 없이 사는 생명체가 있지만은 물 없이 살 수 있는 생명체는 없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체에서 일어나는 모든 대사 과정에 물은 절대적입니다. 각종 대사. 우리 인간이 섭취하는 3대 영양소 있죠. 단백질, 또 탄수화물, 지방. 이것도 대사 과정에 물이 없으면 안 돼요. 그리고 모든 노폐물을 물이 배출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부족하면은 노폐물이 인체에 쌓일 수 있다는 거예요. 노폐물이 인체에 쌓일 수 있다는 것은 즉 질병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가 먹는 음식 중에서 가장 이 노폐물, 독소를 많이 배출하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평상시에 먹는 음식, 즉 설탕, 소금, 지방, 이게 독소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원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3대 영양소도 꼭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탄수화물이라든가 또 단백질, 지방 꼭 필요한 건데 이걸 과하게 먹었을 때는 그게 질병으로 연결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거는 부족한 게 오히려 과한 것보다는 낫다는 말을 우리 뭐라고 그러죠? 과유불급이라고 합니다. 뭐든지 다 마찬가지. 우리 인체, 면역체도 마찬가지예요. 이 면역이 너무 과하면은 알러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이퍼센시티비티, 그래서 이 과민 반응이라고 합니다. 그 과민 반응이 바로 알러지예요. 이와 같이 모든 것은 적절해요. 그래서 이 건강의 정의를 가장 간단히 한다고 하면 적절한 면역 밸런스 유지 상태가 바로 건강이에요. 물론 세계보건기구에서 한 거는 좀 길어요. 근데 지금 제가 한 거는 가장 짧게 건강을 정의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이런 과정에 면역체가, 이 면역 세포가 우리 인체 내에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것도 물이 없는 상태에서는 할 수가 없어요. 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물은 매일같이 이 공급을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여행하실 때도 물병을 하나씩 꼭 들고 다니세요. 이제 저는 여기다가 뭐 이걸 색깔이 있죠. 저는 여기다가 새싹볼이라는 걸 타서 마셔요. 근데 이거를 입으로 딱 대고서 마시면은 원래 이 생수에
균이 한 5개 정도는 있어요. 어느 생수나. 근데 이제 입을 대고 마시면은 한 6시간만, 3시간만 지나도 이게 한 1,500개로가 늘어나요. 그리고 한 6시간 정도 지나면은 3,000여 배로. 그리고 이제 24시간이 지나면은 그때선 기하급수적으로 늘어서 약 5,000여 개, 6,000여 개가 됩니다. 이제 사람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은 보통 그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컵에다 따라서 마시고, 그리고 입에 컵이 없을 때는 입에서 떨어져서 이렇게 마셔야 돼요. 그래야 오염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이 장내 세균 같은 거 이런 거는 하루에 한 마리가 2,500억으로다가 늘어나요. 2,500억. 이 장내 세균 같은 것들이 그 정도로 이제 늘어나서 조건에 따라서 다릅니다만은 그래서 이 물을 잠시도 부족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시로 채워줘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거대한 물통인데 비워두면 안 된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1%만 부족해도 이상이 와요. 여기 시간 되면은 좀 우리 신 목사님이 좀 사인을 좀 보내주세요. 그래서 우리 한국인은 약 80%가 물 부족 현상이에요. 그리고 이 60대가 넘어가면은 물 부족 현상이 심해져가지고 훨씬 더, 왜 그러냐면 나이 먹어갈수록 물 섭취를 훨씬 덜해. 물 섭취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제 물을 충분히 마시는 사람하고 물을 잘 안 마시는 사람하고는 확연하게 표시가 나요. 피부가 좀 윤택하고 팽팽하고 이런 사람들은 물을 잘 마시는 거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물을 안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물만 잘 마셔도 노화를 방지하는 건 물론이고 회춘까지도 할 수 있어요. 회춘까지도. 그래서 이제 이 좋은 물만 잘 마셔도 어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인체에서 생길 수 있는 질병, 또 우리 인체에서 통증도 많이 발생이 되죠. 이런 것들이 80% 이상이 물로 예방이 됩니다. 이 어떤 한 물질이 이런 각종 질환이나 통증을 80% 이상 예방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이 대개 보면 뭐 응급실 가기 전에 진통제하고 뭐 이런 약을 먹고 많이 가요. 근데 응급실 가실 때는 약을 먹고 가시면 진단이 잘 안 나와요. 약을 안 드시고 참다가 이제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통증 같은 게 발생될 때 바로 가시지 말고 물을 충분히 드셔보세요. 그러면은 그 통증이 자기도 모르게 해소가 됩니다. 물을 충분히 마셨는데도 해소가 안 될 때 그때 약을 쓰든지 병원에 가요. 무조건 약 쓰지 마시고. 약은 화학물질이 가미가 되기 때문에 득도 있지만 실이 반드시 있어요. 단 득이 실보다 크기 때문에 우리가 약을 쓰는 겁니다. 그리고 약은 아주 안 좋을 때 그때 일시적으로 쓰는 게 약이지, 장기적으로 쓰는 거는 건강에 또 다른 피해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젊음을 유지하고 무병장수하고 이러려면 물을 충분히 드시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우리 치매이죠. 치매도 물 섭취량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치매도 유발될 수 있다. 그리고 암이 유발이 되고 심하면 사망하는데, 이 암 환자를 약 5천여 명을 가지고 실험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 가장 큰 특징이 암 환자들의 대부분이 물을 적게 마셔요. 물을 훨씬 적게 마셔요. 그리고 또 암 환자들의 특징이 물을 마실 때 찬물을 주로 마셔요. 찬물. 찬물은 암세포가 좋아하는 게 이제 온도가 찬 거를 좋아하는데 더운 물을 마셔야 돼요. 뜨거운 물은 안 좋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규정하기를 65도씨가 넘어가면은
발암 물질로다가 규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물 마실 때는 미지근한 물, 모든 음식은 대개 우리 체온하고 비슷한 정도로다가 섭취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게 물도 마찬가지예요. 이 암 환자들이 찬물을 좋아하고 물을 또 일반인들보다 훨씬 적게 마시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물을 적게 마시고 찬물 좋아하시던 분들은 습관을 바꾸셔야 돼요. 모든 질병은 습관에서 나와요. 습관에서. 그래서 이 식습관이나 생활 습관만 조금만 바꿔도 우리가 100세 이상을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같은 물이라 하더라도 소가 마시면 우유가 됩니다. 소가 마시면. 또 벌이 마시면 꿀이 되죠. 뱀이 마시면 뭐가 될까요? 독이 됩니다. 같은 물이라도. 그래서 이제 이 인체 내 물 부족이 가지고 쏘는 게 엄청나게 많은데 간단히 요약을 하면 노화와 만병의 근원이 되는 게 물 부족 현상입니다. 좀 디테일한 건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심장마비, 뇌졸중 이와 같은 돌연사를 일으킬 수 있는 이런 것들도 물 부족 현상에서 옵니다. 그래서 이 돌연사 일으키는 시간이 언제라고요? 6시에서 8시 사이. 그때는 기상 시간이에요. 일어날 시간인데 왜 그 시간에 돌연사가 많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물 부족 때문에 그래요. 수면 중에 호흡을 통해서 물이 많이 빠져나가요. 그리고 땀으로다가도 이제 배출이 되고. 물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혈액이 끈끈해가지고 순환이 장애가 오는데 일어나면 우리가 잠에서 깨면은 교감신경이 활성화가 돼요. 그래서 혈관이 수축을 하니까 좁아져 있고 끈끈한 혈액이 흐르던 게 꽉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순간에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뇌졸중이나 이 심장마비 이런 것들은요, 골든타임 놓치면은 이 죽는 거는 면한다 하더라도 그 후유증이 엄청난 거예요. 일상생활을 하기가 어렵죠. 이제 골든타임에 가도 여러분들 공원 같은 데 가시면요, 여기 유모차 같은 거 밀고 다니시는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이 다 뇌졸중으로다가 쓰러졌던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우리가 예방을 하면 괜찮은데 그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노력을 합니다. 재활을. 그 재활을 할 거를 한 100분의 1만 평상시에 병 발병되기 전에 100분의 1만 해도 그걸 예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피나는 노력을 해서 그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물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좀 인식을 하시고요. 평상시에 목 마르기 전에 갈증을 느낄 때는 이미 물 부족 현상이 심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기 전에 물을 마셔야 돼요. 그래서 물은 홀짝홀짝 마셔야 돼요. 한 번에 벌컥벌컥 마시는 것보다는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인체의 아까 70% 정도가 물이라고 그랬는데 우리 인체를 구성하고 있는 게 가장 많은 게 이제 물 70%고 그 다음이 단백질이에요. 단백질. 그래서 제가 단백질 중요한 것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중년이 넘어가면은 단백질 보충이 시급한 겁니다. 잠깐만 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이 대한의사협회에서 국민 건강을 위해서 발표한 게 있었어요. 즉 3대 영양소 섭취량을 발표를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은 이 탄수화물을 55% 섭취, 100%로 했을 때 탄수화물 55%, 그리고 단백질 20%, 지방 25%를 섭취하라고 권장을 했어요. 근데 이거는 젊은 애들, 어린애들까지 포함한 겁니다. 이건 중년이 넘어가면은 이걸 대폭 바꿔야 돼요. 어떻게 바꿔요? 탄수화물 10% 줄이세요. 그럼 55%에서 45%가 되죠. 지방 10% 줄이세요. 그러면 지방 25%에서 15%가 되는 겁니다. 단백질에다가 그 20%를 더해주세요. 그러면 단백질이 40%가 되는 겁니다. 아셨죠? 이렇게 섭취를 하셔야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인체에
근육이 다 단백질로 다 돼 있어요. 근육 빠지면 오래 못 삽니다. 제가 이제 병원에서 오래 경험한 건데 이 환자가 현재 상태는 괜찮아요. 근데 근육이 싹 빠졌어요. 그럼 그 환자 오래 못 살아요. 반대로 현재 상태는 별로 좋지를 않아요. 근데 근육이 살아있어요. 그럼 그 환자는 오래 삽니다. 이와 같이 근육이 우리 생명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근육은 25세가 넘어가면 매년 1%씩 빠집니다. 그리고 이제 60대가 넘어가면은 한 2%가 빠져요, 매년. 이와 같이 근육이 빠지는데 이거를 잘 유지하는 사람이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는. 그래서 이 단백질 대단히 중요한데 여러분들 단백질 어떻게 섭취하세요? 고기. 예, 이 고기 좋습니다. 근데 이제 이 한국인들 60대 이상 성인들의 80% 정도가 단백 부족이에요. 우리가 단백질 많이 먹는 것 같아도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단백질 섭취하는 걸 조금은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제일 이제 많이 먹는 게 달걀하고 두부입니다. 이거는 달걀은 육식 지방, 단백질이죠. 그리고 두부는 식물성 단백질이고. 근데 달걀이 옛날에 이암흑이라는 사람이 달걀에 콜레스테롤 많다고 그래가지고 지금도 그래서 이 먹기를 주저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 이 단백질은 어저께 우리 어디 갔을 때 그 인체 내에 이제 이 단백질 얘기를 했어요, 그 해설자가. 근데 이제 거기는 좀 잘못됐어요. 근데 단백질하고 또 콜레스테롤 얘기했는데 콜레스테롤은 간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간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간에서 80%, 그 사람은 95%라고 그랬는데 95%가 아니라 80%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20%를 우리가 음식에서 섭취하는 거예요. 근데 음식으로 섭취한 콜레스테롤은 혈중 콜레스테롤을 올려주는데 큰 역할을 못해요. 아셨죠? 그래서 이 달걀에는 물론 콜레스테롤이 높아요. 근데 이 달걀 노른자에는 레시틴을 비롯한 나쁜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려주고 좋은 콜레스테롤을 올려주는 좋은 성분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구상에서 현재까지 발견된 단백식품 중에서는 점수로 따지면 100점짜리는 달걀. 그럼 소고기, 돼지고기는 몇 점이나 되느냐? 7, 80점밖에 안 돼요. 이거 같은 개체의 같은 무게가 20-30% 차이 난다는 건 어마어마합니다. 그 정도로 달걀이 좋아요. 그래서 저는 하루에 달걀을 매끼 하나씩 먹습니다. 3개 먹습니다. 여러분들 외국에 여행 가셔서 한번 살펴보세요. 선진국에서 온 사람들일수록 달걀을 많이 가져가고요. 삶은 것도 가져가고 프라이 하는 것도 가져가고 쪄먹는 것도 최소한도 1개 이상은 다 가져가요. 아침 식사하면. 우리 한국 사람 보면요, 10사람 중에 달걀 하나라도 먹는 사람은 한 사람 정도밖에 안 돼요. 한 사람. 이 달걀 한 생명체가 필요로 하는 모든 영양소를 다 가지고 있어요. 달걀을 꼭 드셔야 됩니다. 아셨죠? 네. 이제 저는 달걀하고 또 두부는 이 밭에서 나는 소고기라고 그러죠. 우리 콩을 그냥 익혀서 섭취하면은 흡수될 수 있는 게 55% 정도 돼요. 근데 두부로 해서 먹으면은 95% 이상이 흡수가 돼요. 그래서 콩식품 중에서 흡수력이 제일 좋은 게 두부하고 청국장이에요. 청국장. 근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좋은 청국장을 잘못 먹고 있어요, 지금까지. 청국장에서 쾌쾌한 냄새가 난다는 것은 발효를 지나서 부패 단계에 들어서. 청국장 부패되기 전에 전 단계, 냄새 나기 전 단계에서 냉장고에 넣어두시고 드시면은 오랫동안 드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냄새가 나기 시작하면 그건 이미 이제 발효가 끝나고 부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좋은 청국장을 오히려 손해를 보고 드시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이제 이 단백질을 그래서 이제 저는 달걀, 두부 그리고 콜라겐 요즘 방송에서도 많이 나오죠. 콜라겐도 전신 건강에 필요. 머리칼부터 뭐 피부, 뼈, 근육, 전신 장기에 다 필요. 그러니까 중년 넘어가면 콜라겐은 꼭 섭취해야 되세요. 근데 동물성 콜라겐은 분자 구조가 커서 흡수가 잘 안 됩니다. 어류 콜라겐, 이게 이제 흡수력이 좋아요. 참고로 동물 콜라겐은 흡수력이 2% 정도 돼요. 그리고 이 어류 콜라겐은 84% 정도 돼요. 흡수력이. 그래서 이 어류 콜라겐을 꼭 드시는 게 좋습니다. 남녀를 구분하지 마시고 누구나 다 콜라겐 하나 정도는 드세요. 그리고 제가 아까 이 새싹보리 있다고 그랬죠? 저는 이 새싹보리를 현대판 불로초라고 저는 얘기해요. 여기는 혈관 청소부라고 하는 폴리코사놀, 이게 사탕수수의 12배 이상 들어있어요. 사탕수수 쿠바 사람들이 지금 100세 이상 사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가 이 사탕수수의 폴리코사놀을 정부에서 제공을 해줘서 옛날에는 쿠바 사람들 수명이 길지 못했어요. 근데 여기에 이 새싹보리에는 훨씬 더 많이 들고, 참고로 다 성장한 보리보다 어떤 영양소는 100배 이상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단백질 좀 많이 섭취하시고요. 시간이 없다 보니까 제대로 이 말씀을 못 드리는데 한 가지만 좀 더 시간 조금만 좀 할애를 하겠습니다. 물이 부족할 때 생길 수 있는 거 한 가지만 좀 더 말씀드립니다. 이 1%만 부족해도 이제 갈증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 이 알러지나 이런 것들이 유발이 됩니다. 그러니까 알러지 있는 사람들도 물 충분히 마셔서 피부를 촉촉하게 해주면은 알러지 증상이 그렇게 심하게 나타나지 않아요. 그리고 2%가 부족하면 이제 만성 탈수가 돼요. 이때가 되면은 만성 피로, 우울증까지 이제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5%가 부족하면 집중력도 떨어지고 혈관이 축소가 됩니다. 여러 가지 이상이 발생될 수 있고, 이 8%가 부족하면 어지럼증이 와요. 어지럼증, 거기다가 호흡 곤란까지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0%가 부족하면 신부전, 근육 경련, 이와 같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해요. 신부전이라는 건 신장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우리 혈액을 여과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찌꺼기는 오줌으로 내보내고 좋은 성분들은 다시 재흡수를 하는 게 신장이 하는 역할이에요. 근데 이제 그게 안 되면은 투석을 하는 겁니다. 신부전인 사람들이 투석. 이 투석이 정말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 이상이 부족하면은 그때는 이제 잘못하면 사망을 했습니다. 물이 이 정도로 중요해요. 단 물 부족으로가 인해서 생긴 각종 이상 현상은 물만 보충해줘도 회복이 돼요. 약 쓸 필요 없이 물만 보충해줘도 회복이 돼요. 그래서 어저께 제가 말씀드렸죠. 병원에서 진단이 안 나오는데 환자는 고통스러워요. 이런 사람들의 80% 이상이 물 부족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물만 한 3, 4일 충분히 보충해주면 그 고통스럽던 것들이 다 해소가 됩니다. 아셨죠?